고품질 다수학 애호박을 키운 애호박 명인이 농업일기를 공개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고품질 애호박 다수학을 위한 실전 가이드북 생애주기별 재배력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자료는 농촌진흥원을 참조했습니다. 봄은 생육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종피바이러스 사멸을 위해 50도 온수에서 10분간 온탕 소독을 실시해주세요. 정식 후에는 1에서 3일간 의도적으로 물을 끊어 수분 스트레스를 주어야 잔뿌리가 하향 생장하여 튼튼한 심근이 유도됩니다. 또한 본잎이 3에서 3회 나왔을 때 에테폰을 살포해 암꽃 조기 분화를 유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줄기 유인 방식은 조기 수확을 위한 외대 기르기, 수확량 증대를 위한 아들덩굴 유인 등 농가의 목표에 맞게 3D 구조농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은 극한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표토 유실을 막고 비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페트병을 활용한 점적 관주로 완효성 비료를 뿌리 깊숙이 직접 공급하는 심층 정밀 시비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한 여름철 잦은 비와 고온으로 인한 가스 및 수분 장애를 주의해야 합니다. 잎에 맺힌 결로수의 산성도를 측정해 미부숙 퇴비로 인한 암모니아 가스나 아초산 가스 피해를 사전에 진단하고 갑작스러운 수분 공급으로 인한 열과 현상을 막기 위해 깊은 배수로 정비가 필수입니다. 다수학을 위해서는 영양분이 식물 전체에 고루 퍼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초기 과실에 집착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식물이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광 확보와 병해충 방지는 마지막 필수입니다. 이 시기는 다양한 병원균이 찾아오는 시기이므로 비료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먼저 애호박 재배의 개략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다음 장부터 본격적인 고품질, 다수학 애호박 재배를 위한 애호박 명인의 농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다루는 생육기술과 환경극복 방법은 모두 한국농촌진흥원의 검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주먹구구식 경험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 영농만이 실패 확률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애호박 재배의 3대 핵심 기둥입니다. 내병성 신품종을 튼튼하게 키우고 맞춤형 영양 관리를 적용하며 선제적인 환경 제어를 통해 최상의 상품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재배를 위해 애호박의 3대 생리적 특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빛을 아주 좋아하는 작물이므로 아랫잎을 제거해 통풍과 채광을 확보하세요. 둘째, 뿌리가 얕게 뻗는 청근성이여 가뭄과 과습에 모두 취약하니 잦은 소량 관수가 필수입니다. 셋째, 비료 흡수력이 강한 다비성 작물이므로 토양 내 염류 집적에 가장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비료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계절별 재배 캘린더입니다. 봄철밭 만들기를 거쳐 늦봄에 활착을 시키고 초여름 개화와 인공수분이 이루어집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연속 착과와 수확이 진행되며 수확은 곧 다음 착과의 시작임을 명심하십시오. 봄 1단계, 토양 준비 및 파종 육묘 단계입니다. 아주 심기 15일 전에는 토양 산도를 5.5에서 6.8 사이로 조정하여 연작 피해를 경감시켜야 합니다. 다루마와 프로타민, 오뚜기 골드를 토양에 골고루 섞어주십시오. 육묘기에는 본엽 일장 때 8시간 단일 처리를 실시하면 암꽃 착생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황제균과 칼막을 모종에 관주하여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초기 육묘 및 활착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밥 만들기 설계도입니다. 천근성 작물인 애호박에 최적화된 산소 공급을 위해 두둑 높이를 25에서 30cm로 높게 설정하세요. 높은 두둑과 깊은 고랑은 물 빠짐을 좋게 하고 병을 예방하는 뼈대입니다. 쪄 모형도 따뜻한 물로 씨앗을 소독하여 바이러스를 없애고 밭에 심은 직후에는 의도적으로 물을 끊어 뿌리가 깊게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생식 생장으로의 전환을 도와줍니다. 늦봄 2단계, 정식 및 활착기 관리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정식 직후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는 뿌리 활착을 방해하고 산소 부족을 유발합니다. 본엽 5장 시기에 넓은 간격으로 심으시고 당일에는 황제균과 금비와 혼합액의 뿌리를 담가 토양 소독과 발근을 동시에 촉진하십시오. 일주일 후 초기 생육을 힘차게 재개시키는 영양을 공급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 정식 직후 과다 관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산소 부족으로 뿌리 활착이 저해됩니다. 본엽 5에서 6매 시기에 지지대를 사전 설치하고 심어주세요. 정식 당일에는 토양 소독과 발근 촉진을 위해 황제균, 금비와 프로타민 혼합액의 뿌리를 침지하고 7에서 14일 후 비바오 오다마와 오뚜기 골드를 관주해 초기 생육을 힘차게 밀어올립니다. 다수학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인 순치기, 즉 곁순 제거입니다. 일본 재배의 정석은 원줄기만 살리고 6번째 마디부터 첫 과실을 착과시키는 것입니다.
아래쪽 5마디까지의 곁순과 암꽃은 무조건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초기 곁순 제거는 뿌리 발달과 전체 세력을 확보하는 골든타임이므로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잘라주셔야 후반기 폭발적인 다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여름 3단계, 착과 및 비대기 관리입니다. 질소와 칼륨의 게이지 조절이 수확량을 좌우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질소를 억제해 암꽃을 유도하고 착과 후에는 질소를 서서히 늘리며 칼륨을 증량합니다. 기온이 낮거나 비가 잦을 때는 인공수분이 필수입니다. 이때 주기적으로 전용 영양제를 관주해 주시면 기형 호박을 방지하고 연속 착과의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 4단계 연속 착과 및 수확기 품질 관리입니다. 적기 수확의 타이밍은 꽃이 핀 후 7일에서 10일 사이, 무게가 적당히 도달했을 때입니다. 열매의 온도를 낮춰 저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아침 일찍 수확하십시오. 수확 전에는 색깔을 좋게 하는 처방을 하고 수확 직후에는 지친 나무를 회복시키는 비료를 즉시 주어야만 다음 과실을 키워낼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충전됩니다. 문제의 80%는 흙 속에 있습니다. 수확량을 결정하는 토양 산도와 염류 집적 관리입니다. 토양 pH는 5.5에서 6.8 사이를 벗어나면 양분 흡수율이 급감합니다. 애호박은 비료를 많이 먹는 작물이라 토양 내 염류인 이씨 수치가 치솟기 쉬운데 이는 뿌리 썩음과 바이러스를 유발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치엔투를 관주하여 굳어버린 비료 염류를 분해하고 연작장애를 방지하며 토양 물리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호박의 모양은 농부에게 보내는 가장 명확한 성적표입니다. 형태가 틀어졌다면 비료의 불균형이나 물 부족을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생리장애를 넘어 이제는 작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주요 전염성 병해를 감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대처가 생명인 3대 병해입니다. 잎에 밀가루를 뿌린 듯한 흰가루병은 고온 건조 시 확산되므로 바이오황과 자다모이를 교차 살포해 곰팡이를 억제하십시오. 잎맥을 따라 다각형 황색 반점이 생기는 녹균병은 다습한 환경에서 생기니 통풍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수세가 약할 때 줄기가 마르는 덩굴마름병은 염류 집적 포장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다치엔투를 통한 염류 해소가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병에는 일단 눈에 띄기 시작하면 이미 포자 번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해충은 단순한 벌레가 아닙니다. 진딧물, 가루이, 총채벌레는 수확 포기를 초래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매개체입니다. 초기 발생 밀도를 낮추는 집중 방제에 실패하면 밭을 엎어야 합니다. 정식 초기 황새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방충망을 활용해 물리적으로 방제하십시오. 바이러스는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으므로 해충 박멸 후 주기적인 토양 염류 해소와 유익균 부화를 통해 작물이 스스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버텨내도록 수세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긴급 대책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상위 1% 농가의 마스터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흰가루병에 강한 PMR 내병성 품종 선택. 둘째, 원칙을 준수하는 과감한 순치기와 하위 곁순 완벽 제거. 셋째, 착과 전질소 억제와 수확 직후 즉각 추비를 실행하는 4단계 정밀 타격 영양 공급. 넷째, 다치엔투를 활용한 주기적인 토양 이씨 관리로 염류 집적 타파. 마지막 다섯째, 이른 아침 조기 수확과 저온 보관으로 가락시장 최고가 상품성 유지입니다. 이 5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이번 자료는 애호박 재배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가에서 흔히 겪는 문제는 크게 생리장애와 전염성 병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리장애는 환경이나 양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며 포장 내에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나고 전염성이나 악취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전염성 병해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정 부위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한 뒤 주변으로 점차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포자나 부패와 같은 병환부 특유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불필요한 경영비 낭비를 막기 위한 첫걸음은 이렇게 적을 정확히 구분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생리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처방인 양분 밸런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호박 재배에서 광합성을 하는 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스 역할을 하고 착과된 과실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싱크 역할을 합니다. 식물의 동화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과실이 열리거나 잎면적이 부족해지면 과실 간의 치열한 양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과실 세포 분열이 불균형해지면서 곡과나 끝이 뾰족한 과실, 창문과 같은 기형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처방은 잎의 면적 지수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량과를 조기에 솎아내어 잉여 양분이 우량 과실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전염성 병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증상 매핑 전략입니다. 저온 다습한 환경이나 흙탕물이 튀어 발생하는 녹균병은 비닐 멀칭으로 물리적 차단을 하고 전문 살균제로 방제해야 합니다. 통풍이 불량할 때 잎에 밀가루를 뿌린 듯 나타나는 흰가루병은 잎 속기로 통풍을 극대화하고 기량 미생물을 예방 차원에서 살포합니다.
잔재물에서 월동하는 검은 별무늬병은 밭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교차 살포로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병은 진딧물과 같은 매개충이 원인이므로 발견 즉시 병든 식물체를 뽑아 소각하고 방충망을 설치해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이어서 애호박 농사를 위협하는 주요 해충 방제법입니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즉 PLS 기반으로 안전하게 방제해야 합니다. 흡즙과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딧물은 고온 건조 시 폭발적으로 증식하므로 초기 예찰과 침투 이행성 약제 사용이 필수입니다. 과실 내부에 산란하여 부패를 일으키는 호박과실파리는 약제 침투가 어려우므로 봉지 씌우기 등 물리적 차단이 최우선입니다. 기형과를 유발하는 노린재나 총채벌레, 응애류는 세대 교체가 빠르므로 성분이 다른 약재를 교차로 살포해야 내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잎을 갉아먹는 파밤나방류는 벌레가 커지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어린 유령기 때 집중적으로 방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장은 애호박 다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조기 속가내기 기술입니다. 관행적으로 첫 열매를 그대로 두면 양분을 독점하여 식물 전체의 성장이 멈추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반면 조기 적과를 통해 착과 부담을 완화하면 남는 에너지가 뿌리와 잎 확장에 투자됩니다. 결과적으로 거대한 광합성 공장이 완성되어 생육 후반기에 폭발적인 수확량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수확물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인큐베이터 필름 재배 공법입니다. 씌워둔 비닐 규격에 맞춰 과실이 성장하므로 기형과를 원천 차단하고 완벽한 정형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격리로 병해충과 농약 접촉을 막아 무농약, 무기스 생산이 가능하며 크기 선별 노동력도 크게 절감됩니다. 특히 자체 변형 기체 환경이 형성되어 수분 증발을 억제하므로 저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져 프리미엄 규격 달성에 유리합니다. 고품질 애호박을 완성하는 수확 후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첫째, 과실이 흙에 닿아 부패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토양과 이격시킵니다. 둘째, 직사광선 유입을 개선하여 과피의 엽록소와 당도 축적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단면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맑은 날 수확하고 직후 표면을 신속히 건조해 뛰어난 저장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트러블 슈팅 첫 번째, 병해충 매뉴얼입니다. 고온 건조하고 질소가 과다할 때 잎에 밀가루 반점처럼 나타나는 흰가루병은 하우스 환기를 철저히 하고 특정 예방 미생물을 정기적으로 관주해 방제합니다. 장마철 다습한 환경에서 잎과 줄기가 썩어 들어가는 노균병과 덩굴마름병은 즉각 배수로를 정비하고 토양 개선제와 수세 강화제를 투입하여 작물이 버틸 힘을 줘야 합니다. 잎 뒷면에 군집하는 진딧물과 가루이는 정식 초기부터 황새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여 예찰하고 발견, 즉시 교호 살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낸 애호박 명인 농부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명인은 농작물 관리 일지가 자기의 다수학 노하우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농부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4월 15일 일기, 자연방임은 금물이다. 수영 설계가 다수학의 뼈대이다. 목표에 따라 애호박 유인 방식이 다름을 알자. 다음을 명심하자. 첫째, 조기 출하가 목적이라면 하나의 줄기만 기르는 외대 기르기가 조기 수확성에 가장 뛰어납니다. 둘째, 어미순과 아들순 1개를 기르거나 셋째, 적심 후 아들순 2개를 기르는 방식은 총 수확량과 작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목표에 맞춰 골격을 구축했다면 허용된 가지 외의 모든 겹수는 100% 즉시 제거하여 불필요한 양분 소모를 막아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철저한 일기를 통한 시굴관리 시스템입니다. 또한 욕심을 참아내는 것이 더 성장하는 기림을 엿볼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리판바이오에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비료에 대해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착과기에는 세포 분열을 돕는 제품군으로 기형과를 예방합니다. 과일이 커지는 비대기에는 폭발적인 과실 성장을 돕는 비대 전용 비료와 칼슘제를 투입해줍니다. 마지막 착색기에는 당도와 과육의 경도를 높여 저장성을 극대화하는 성분들을 사용해 최상급 특품 애호박을 완성해냅니다. 작물의 성장 주기에 맞춘 과학적인 영양관리가 바로 성공농사의 지름길입니다. 이상으로 애호박 재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영상은 과학농업을 추구하는 리판바이오에서 제작했습니다.